윤석열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죄를 덮어 씌웠다. 네. 그것이 이제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또 뭐 희한한 게 묵시적 청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45년형을 때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검찰의 형을 때린 사람이 그냥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의 임무였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옛날에 친일파들이 광복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할 때 다 그 얘기예요.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혹은 김일성이 남침할 때 그 당시에 붉은 완장 찾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한다. 저는 친일파나 그런 붉은 완장 찾던 사람들의 핑계나 윤석열의 핑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자유파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지 이 45년 구형을 때린 또 두 번이나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에 지금 경선 나온 후보 문제는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죄를 뒤집어 씌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칼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다. 뭐 우리 표현으로 부역자다 이래 보는 거고요. 또 홍준표 지금 후보는 그 박근혜 대통령 1심을 남겨놓고 당대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막 떠들었던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유승민 뭐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다가 칼을 꽂은 배신자 역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결국은 그 탄핵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그런 배신자들에 의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다가 정권을 그냥 헌납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지금 1, 2, 3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 경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유승민 후보가 서문시장 와서 뭐 개망신 당하고 간 거예요. 상인들이 다 놀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악수해주고 뭐 이런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오늘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에 오셨을 때도 그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홍준표는 뭐 아무튼 잡초는 잡초인데 양아치 같은 잡초다. 잡초라는 게 밟으면은 제대로 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뭔가 홍준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깨끗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근데 지금의 후보를 가지고 지금은 뭐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력한데 이번 총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있다 봐요.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우선 이 조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직력이 없습니다. 그냥 반문재인 정서만 가지고 이기겠다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벌써 후보가 딱 정해지는 순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80%, 지방의회 80%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마 송영길이 그럴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평균 득표율 이하 나오면 당 공천 안 준다. 두 번째는 재정 문제잖아요. 자금. 지금 지고 있는 거는 좌파들이 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 총선할 때 그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영감님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100만 원 주겠다. 이랬더니 자기들이 2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00만 원 준다니까 우리는 200만 원 주겠다 했잖아요. 자, 이제 200만 원 준다고 총선 때, 대선 전에 정부가 200만 원 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더 길어지고 자영업자가 더 어렵고 지금 25만 원 주는 그 돈만 가지고도 지금 표가 넘어가는 게 저는 보이는데 200만 원 주겠다고 선언하면은 그 표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의 영향도 엄청나게 클 거다. 지금 기존의, 언론, 방송 3사, KBS, MBC, 지금 후보가 안 정해져서 본격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 후보가 정해지면은, 이제 11월 달에,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동안을 엄청난 홍보를 할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막연하게 반문재인 정서만 가지고,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45대 45는 어느 후보가 나와도 나온단 말이에요. 45대 40. 나머지 6%를 누가 얻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6%는 투표율이에요. 반문재인 정서가 팽배해서 45%가 나온다 칩시다. 나머지 6%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8대2란 말이에요. 그럼 지는 거잖아. 지금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무슨 국민들의 감동이 있습니까? 누가 더, 부정을 저질렀는가? 누가 더 부패한가?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의 감동을 못 일으키고, 중도에 있는 분들도 그 후보가 도덕적이고 또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표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 교체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다. 만약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큰 에러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렵다. 우리 공화당은 후보를 낸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좌파 척결이에요. 좌파 척결 이꼬르 이제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좌파 척결을 어떻게 하고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후보 중에서 진짜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은 지금 국회가 장악돼 있는 상태고 권력기관이 다 장악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길 수 있다 하는 거 굉장히 불가능한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다음 단계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극우 세력이라고 몰고 발로 차버렸잖아요. 지난 총선 때 엄청난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총패해버렸잖아요. 이번 대선도 이준석이 알라가터 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전혀 극우 세력이라고 하고 이래서, 쟤는 아직도 어린애구나. 이번 선거는 6%를 가지고 누가 3%, 누가 4%를 먼저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아직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45만 명의 당원이고, 6만 명의 책임당원에 있는 정당 보고, 지금 선거 우리가 제3정당이에요. 당원수로 보면. 그런데 선거를 하겠다는 자들이 과거의 프레임에 젖어서 우리를 극우로, 우리는 맨날 경찰한테 뚜루리 맞기만 하는데 무슨 극우가 경찰한테 맞는 경찰이 극우가 됐습니까? 우리는 극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은 탄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뒷목을 잡는다. 그래서 굉장히 말대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후보를 10월 말까지는 후보 확정을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그 길은 그냥 가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좌파에 비해서 준비도 부족하고 또 좌파들의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데 이재명 후보의 단점이 도덕성이에요. 그러면 그 도덕성에 견줄 수 있는 후보가 지금 1, 2, 3위 중에 있느냐는 거야.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정권 교체를 하긴 감동이 없는 그냥 좌파들한테 이재명의 단점인 여러 가지 후보 적합도는 제일 높은데 도덕성에는 꼴찌잖아요.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도덕성을 공격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실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실책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보수 후보가 있느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정권 교체 대단히 어렵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윤석열이가 발로 차버렸어요. 김영삼 정권은 김현철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 DJ 정권은 홍산 특검 측근들의 비리도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정권은 노건평 또 노무현 직계 가족들의 문제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검찰총장들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3월 5일 날 윤석열이 나올 때 그때 35% 지지율 정도 됐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다음 부동산이 터지면서 30% 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용기 있는 윤석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저렇게 해가지고 45년 구형을 때렸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요 10%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것을 수사해야 될 검찰총장이 지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다 정치권 넣었겠지. 결국은 7월에 나와야 될 사람이 3월 5일날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정권 교체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끝났다. 이것을 윤석열 개인의 대통령 욕심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렸다. 출마 선언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벌써 출마 선언이 10월, 15월 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의힘이 자기 단독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번 선거는 제가 알기로는 6%를 가지고 누가 4%를 갈 거냐, 누가 3.5%를 갈 거냐의 싸움이지 이게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체 그걸 40%로 간다고요. 누가 나와도 45대 45는 간다. 우리 공화당을 저렇게 둬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너가 총선 때도 우리 공화당을 발로 찾고 하지 못하는 웰빙 정당인데 국민들은 자유파 오른쪽에 있는 국민은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을 국민의힘이 대변 그래서 우리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것은 국민의힘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제안이 오겠죠. 단일 후보 하면은 국민의힘이 안 유리하겠어요? 그런데 선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합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합치자 합당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연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연대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단지 하나 단일 후보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짜는 것은 또 우리 공화당의 목이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돌아간 중도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딱 갈라서 있습니다. 옛날에 중도라는 게 2030 세대가 많았고 이런데 지금 완전히 갈라서 있어요. 그래서 중도까지 포함해서 45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6%예요. 이 6%를 어떻게 국민을 감동을 하고 또 어떻게 단일화 작업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그렇게 좌파 인식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안 해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해가지고 전국에 박근혜 대통령 휠체어 타고 그냥 전국 유세 다니면은 이거는 그냥 확 간다. 그런데 사면이 이번 8.15 사면도 안 되고 연초 사면도 안 됐던 게 그런 상황이다. 좌파들이 지금은 자신이 생긴 거야. 자기들 스스로도 아까 얘기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정리가 대강 된 것 같더라고.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냐는 거야. 저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후보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국내적인 주도 세력, 소위 주도 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는 한반도 내에 권력 좀 바꾸겠다. 그러면서 영남 중심,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중심으로 거의 다 바꿔버렸습니다. 10번지만은 상황제로 가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해오면서 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어느 정도 규제를 국가가 너무 났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든지 등등 신케인즈 이론이 옳다고 해가 유시민도 막 떠들었잖아요. 신케인즈 이론이. 근데 신케인즈 이론은 남미에서 다 망해버렸다고. 근데 그걸 사회주의 한국 경제정책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 기업들을 옥죄는 거와 규제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권력을 만들었어요. 총이라는. 지금 우리 공화당의 민노동 신구가 만들고 있는데 일자리를 뺏어가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전문직에 대한 노조화를 시켜 택배 노조 등등 이런 노조들을 확대해가지고 50만이 늘었어요. 민주노총이. 그래 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부대끼는 사고다. 이 확고부동한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생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것만큼도 얘기를 안 한다. 왜? 실질적으로 이제 우파들한테 감동을 줄 때는 저런 식으로 쭉 불러놔놓고 5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1대1 토론을 예를 들어 1위, 2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5시간 토론시켜야 돼요. 공개 토론을. 이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뭘 할 것인가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오른쪽이 이런 거잖아요. 문제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했던 게 A4 읽고 자꾸 읽는다.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는 용기도 없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반문재인 정서만 하면은 막 우리 국힘당 후보만 되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평간 준비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2012년 3월 10일 날 한명숙 당대표가 통진당 대표하고 100년 정책 연대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그때 소위 좌파의 이론 활동가들, 김기식을 비롯한 이론 활동가들이 50명을 추천을 넣어요, 국회의원에. 반이 돼가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리고 20대 국회에 그 배의 숫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중에 좌파 활동가 이론가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지금 문 보내고 이재명을 들고 들어온 거라고, 애들이. 그러면은 좌파들은 저렇게 치론 쪽에 있는 우파들은 지금 이명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거야. 큰 에라 안 하면 이번에는 정권 교체 어렵다. 지금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5년간을 길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을 했어요. 매주 몇천 명씩이 당원이 늘어납니다. 매주 발표를 해요. 매주.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자립 단계가 끝났어요. 정당으로. 저희 73년 정당사에서 민초정당이라고 생겨서 지금 5년째 들어가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잖아요. 그 활동력이 있어요. 투쟁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게 다. 우리 당은 이제 자강 단계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치혁명을 이번에 이루어야 된다. 여기 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판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게 정치인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 국가라든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정당혁명은 소위 말하는 이제는 민초정당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운 민초정당이 있어요. 이제 인물 따라가는 정치는 끝났다.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이유가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자기들의 이념 가치라든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 또 누구 기억만 쫓아가는. 근데 그 인물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인물만 따라가는 거야. 이제 그 인물 따라가는 정당 정치는 끝났다. 마지막이 정치혁명이에요. 이 정치혁명의 주체는 말하는 체제, 정체성, 헌법적 가치, 정체성이 확실한 그러한 정해야 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당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인물을 보지 않고 그냥 정당만 쫓아가는 그러한 정치는 이제 끝내자.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의 정치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다음 22 총선 때까지는 한 100만 당원 될 거예요.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치혁명 제대로 뿌리 박으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정치적인 회오리가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절차상이나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핵 자체가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누가 나오더라도 정권을 다시 잡기는 힘들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마 이번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 나옵니다. 좌파에서 나오든 우파에서도 나오신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굴레가 제대로 밝혀지는 상황이 올 거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저와 같이 함께 해준 게 고맙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이제 바뀌셔야 돼요. 본인이 특히 자영업자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책 실패에 의해서 본인이 무너지면은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요 무너져요. 무너지기 전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국민 저항권인데 가치에는
국민 저항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당연히 헌법적 가치의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제 양당 제도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당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가느냐.